지금부터 본격적인 증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리포트는 매일 발표되는 증권사의 다양한 리포트 가운데 눈에 띄는 리포트를 골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2월 FOMC 회의와 관련한 리포트를 선정해봤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적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가 뭔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상훈 선임연구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준이 세 차례 연속 시행했던 이 금리 인하를 왜 멈췄을까요? 네, 우선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이 95년과 98년에도 흔히 시장에서 알고 있는 보험료 인하가 세 차례 진행 후에 인하 휴지기에 돌입했었거든요. 네. 물론 세 차례 인하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미국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무역 갈등도 다소 완화된 시점에서 세 차례 인하 효과를 지켜볼 타이밍이라 판단을 이 직전 FOMC 회의 때부터 저는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원님께서는 이번 리포트 제목 자체를 물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연준과 시장이 모두 낮은 인플레에 집중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저물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낮은 물가 상승 압력은 이제 뉴노멀 시대에 전세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틀 전 FOMC 회의에서 성명서와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내년 금리 동결을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가 하락 마감했었거든요. 그 이유를 저는 낮은 물가에 대한 우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연준은 올해 근원 PC 물가 전망치를 하향한 이후에 내년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저는 그 전망 경로에서 연준 역시도 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치를 굳이 1.9%로 전망하고 내후년이 2021년 전망치를 연준의 목표치인 2%로 설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에는 된다는 식의 기대감을 심어주는 재료였지만 저는 반대로 내년까지도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고 내년에도 이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시사를 한 상황에서 역시 궁금증은 우리 금리 인하 카드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일 텐데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2개월 만에 반등했고요. 수출 증가율도 10월 지표 바닥을 찍고 지금 점진적으로 마이너스 폭을 줄여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면 당분간은 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0%를 기록하고 있고 무역 분쟁이 재차 격화될 경우에는 저는 금리 인하가 다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이 2분기 또는 이제 금통위 위원들의 교체 시기를 감안하게 되면 7월 정도에 한 차례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상훈 선임연구원과 투데이 리포트 함께했습니다.